글쎄요, 그 과를 정하는 거는 쉽지 않는 과정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개원을 하면서 이제 내가 뭘로 어떻게 보면 직업을 삼고 평생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과정 중에 이제 의사가 되는 과정 중에 실습도 하고 인턴 생활도 하지만, 저희가 말하는 메이저과가 있고 마이너과가 있어요. 메이저과는 내외산소, 정신과도 약간 이제 포함하기도 하는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제 이런 흔히 이제 바이탈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막 이제 생명이랑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루는 그런 과들을 메이저과라고 하고요. 그 외적으로 생명이랑 조금 벗어난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부가적인 부분들, 뭐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뭐 성형외과, 이런 과들은 이제 저희가 마이너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극과 극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메이저과를 하면 뭐 일반외과, 흉부외과처럼 정말 생명의 아주 최전방에 나서는 의사가 되든지, 아니면 아싸리 전혀 이런 생명이랑 좀 관계없는 마이너과를 하든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는 우선은 메이저과는 좀 속된 말로 약간 의사다워요.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내 어떤 처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환자의 생명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큰 보람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좀 많아요. 내 시술로, 내가 어떤 내 처치로, 처방으로 환자들이 안 좋아지면 거기에 따른 책임감이라든지 아니면 짊어가야 될 짐들이 조금 많죠. 반면에 마이너과들은 후자의 어떤 그런 책임감은 좀 덜 할 수 있겠지만은, 또 앞서 말한 그런 약간 생명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실수를 하나 잘못해서 이 사람의 생명이 막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니죠. 저는 이제 실습을 줄 때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저 자신을, 제 캐릭터를 봤을 때 제가 만약에 메이저과를 하면 가정이고 뭐고 다 조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적인 부담도, 만약에 진짜로 환자가 오늘 상태가 안 좋으면은 집에서도 내내 그게 신경이 쓰이고, 그러면은 내가 제대로 된 내 생활을 하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보다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조금 틀었고요. 그렇게 생각을 좀 전향을 하니까 기왕에 내가 라이프 퀄리티를 높일 의사가 되겠다라고 선택을 했다면, 그걸 직업을 삼아서 물질적이든지 아니면 내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족시켜주는 그런 과를 선택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이런 피부 쪽으로 온 것 같아요. 저는 미용과의 가장 큰 장점은 기회가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을 벌 기회가 조금 더 많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내가 잘 살리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다. 그런 거의 차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뭐 어떤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피부 미용과들이 확실히 바이탈 과들보다 수익적으로 훨씬 더 높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버홀로 따지면 비슷비슷하겠지만 이쪽은 훨씬 더 가능성이 좀 더 높다. 평균적으로 똑같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쪽에서는 어찌 보면 양극화가 되게 심하다라고 보는 것도 또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해요. 요즘은 진짜 피부 미용 쪽으로 사람들의 어떤 관심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피부 미용의 중심이 되는 거는 이제 뭐 레이저 시술들이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아마도 매출에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이제 뭐 흔히 이제 뿌띠라고 하는, 뿌띠 성형이라고 하는 가볍게 해볼 수 있는 이제 시술들, 그런 것들이 좀 받쳐주고 있고요. 뭐 어떤 거를 콕 집어서 이게 진짜 까다롭다 라고 얘기하기는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피부 미용에 있어서 정말로 의사로서 너가 제일 까다로운 게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환자랑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내 스스로한테 자꾸만 주어지는 어떤 도덕적인 책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오는 딜레마? 저희도 의사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저희를 하나의 직업으로 본과 동시에 보건의료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희한테 무한한 어떤 책임감을 자꾸만 부여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너희는 의사니까 당연히 돈도 돈이지만은 돈보다 더 중요시하는 게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를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은 그거거든요. 저희가 도덕적인 책임감은 있지만 저희도 직업이거든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하나의 직업이면 당연히 경제 활동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윤 추구를 하는 게 저희의 당연한 어떤 목적인데, 환자분들이 그런 걸로 저희를 많이 평가하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도
저도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떤 것들을 추천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이분한테 너무 물질적인 많은 것들을 내 어떤 이득을 위해서 너무 많이 추천하나? 내가 의사로서 이런 게 맞나? 이런 거에 이제 갖는 딜레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시술이 힘들고 이런 것보다는. 많아요. 솔직히 너무 많아요. 저희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속상한 부분들이 생기는 경우도 많죠.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지만 그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고, 흔한 말로 얘기를 하는 게 저희 딴에는 또 저희한테도 상처가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 티격태격 할 때도 많고 하는데 대부분은 좋게 해결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전에 고지를 하고 붓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 시술을 들어가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생기면 나는 못 들었다, 나는 그런 거 들은 적 없다, 네가 어떻게 할 거냐, 배상해라 근데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죠. 아예 대놓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만나면 솔직히 쉽지는 않죠. 그런 분들이 솔직히 기억에는 가장 많이 남아요. 조율하는 그 과정들이. 다른 선생님들은 분명히 어떤 딱 포인트를 찝어서 이런 경우는 너무 보람찼다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보람은 자꾸만 저희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상을 자꾸만 저희가 진료를 할 때 작은 거 하나하나에서 또는 환자의 작은 반응에도 제 스스로가 좀 보람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짠했던 기억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젊은 남성분이었는데 무슨 시술을 좀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약간 혈색이 안 좋아서 혹시 뭐 조금 다른 앓고 계신 질환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니, 본인이 심장이랑 폐가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이식을 하지 않으면 이제 오래 못 산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상황인데 굳이 이런 피부 미용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냐라고 제가 되물었을 때 자기가 이제 준비하시더라고요. 죽음을 준비하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도 가기 전에 꼭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고 그거를 하나하나 해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는 되게 좀 짠해서 시술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한 달 후에 다시 오라고 했는데 뵙지는 못했어요. 되게 짠한 기억이 좀 남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요, 시술적으로도 그 단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비용들이 좀 높은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좀 접목되는 경향들이 좀 많다 보니까 우선은 인력들도 좀 많아져야 되고, 그냥 보통 개인 병원에 비해서, 그리고 규모도 좀 커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경쟁이 조금 치열하다 보니까 그 경쟁에서 저희도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의료 마케팅 같은 거를 하긴 하는데, 그런 마케팅 비용도 또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출을 우리가 상회하는 단가적인 부분도 조금 높은 것들을 많이 채택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과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큰 돈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나머지 어떤 구조적인 거는 그냥 일반 과들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의사를 중심으로 진료를 보는 의사 선생님, 그리고 어시스트를 하는 간호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조금 하나가 되는 그런 구조들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중국에서 이제 넘어오게 되면 소비를 조금 더 크게 하시죠. 강남권에서 병원을 미용 쪽으로 하시는 병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큰 고객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동일한 것 같아요. 따로 어떤 다른 직군이라든지 직종이랑 비슷하게 나만의 경쟁력을 분명히 찾아야 되고, 그 경쟁을 더욱더 특화를 많이 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걸 또 많이 어필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어필을 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그거를 성실히 잘 실천할 수 있는 인프라도 조성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갖춰야지만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의사들마다 분명히 틀릴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 워라벨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게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것도 하나의 비즈니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매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만큼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내가 실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워라벨을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맹목적인 워크랑 라이프의 밸런스를 따질 때 마치 이 워라벨이 좋다라고 하면 워크는 전혀 없고 내 라이프만 막 되게 뭐 나는 여유롭고 내 취미생활 많이 하고 막, 워라벨이라고 하는 거 진짜로 내 일과 내 삶의 어떤 밸런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차지하는 포션만큼 내 일이 차지하는 포션도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져서 워크 앤 라이프의 밸런스를 저한테 어떠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괜찮아요. 요즘 친구들이 바라보는 어떤 워라벨의 기준에서 선생님의 워라벨은 어때요? 아주 안 좋죠. 아주 안 좋죠. 많이들 하죠. 많이들 하죠. 예, 뭐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단을 하고요. 본인이 좀 잘 모르는 분야다 그러면 이제 뭐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죠. 대놓고 야, 나 여기가 아픈데 이거 뭐야? 뭐 이렇게. 아니면은 조금 일반 분들보다는 조금 포인트를 조금 잘 잡아서 물어보기 때문에 전화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어서 직접 진료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나 지금 이런데 이거 뭐 약 뭐 먹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은 저는 다른 거 하고 싶어요. 마음은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취업을 고민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랑 틀릴 수 있는데, 매체라든지 아니면 TV에서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생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좋아하는 일이 있고 잘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저는 다 넣고 잘하는 일을 하라고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무리 노래하는 걸 좋아한다고 가수가 될 수 없듯이 나한테 직업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흔히 직업을 착각하는 게 직업을 취미라고 가끔씩 착각을 하는데, 특히나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직업은 진짜로 경제 활동이에요. 내가 이익을 추구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내가 그게 업이 되고 내가 경제 활동을 잘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걸 선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면 제 마음은 솔직히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제가 의사로서 곧잘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돌아가면 다시 또 이 길로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공공의대에 대해서 논하자고 하면 되게 길 것 같아요. 길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저는 우선적으로는 공공의대의 그 정책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당사자들에 대한 논의가 너무 없었던 부분이 아쉬운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정책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는 상태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까지의 어떤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고 잘 좀 조율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정책에 대해서는 의사가 봤을 때는 허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이고 할지 모르지만 의사가 봤을 때는 되게 허점들이 많은데, 일반 분들이 좀 바라봤을 때는 야, 굳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비난하시거나 아니면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중한 환자나 이런 분들을 뭐 내팽개치면서까지 파업을 진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면은 저 친구들이, 왜 저 집단이 왜 저렇게까지 나서서 해야 될까라는 거에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어땠을까. 야, 쟤네들 밥그릇 싸움하는 거야 아니면 쟤네들 돈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좀 선입견을 떠나서 정말로 쟤네들이 얘기하는 게 뭐길래 저렇게 의사라고 하는 애들이 환자의 목숨까지 담보로 저렇게 뛰쳐나와서 저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조금 더 귀 기울여 줬으면 어땠을까 생각은 조금 해요. 저라든지 아니면 제 선배들 입장에서는, 또는 노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뭐 영이나 아니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데도 이렇게 뛰쳐나와가지고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면 한번 조금 귀 기울여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공공의대라고 하는 정책이 결국에는 진료받기 조금 힘든 외지의 그런 환자분들한테 조금 더 직접적인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인데, 외지라고 해서 조금 더 못하는 의사가 진료받고 이런 거는 옳지 않잖아요. 당연히 외지라고 해도 그만큼 실력이 있는 의사들이 가서 진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 의사들이 바라봤을 때 그 공공의대라고 하는 거는 베이스가 안 돼 있다, 인프라가 안 돼 있다. 솔직히 공공의대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 가서 강의를 해줄 교수님들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질 좋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또 질 좋은 교수님들이 가서 교육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교육이 끝나면 앞서 말씀드린 수련의 과정도 필요한데, 그 수련의 과정을 또 담당할 수 있는 좋은 병원, 아니면 여러 케이스를 접할 수 있는 충분한 풀을 가지고 있는 수련 병원이 존재해야 되고, 그러한 인프라들이 깔려야지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의사가 양성이 되는데, 지금 솔직히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하기 위해서 의사 단체랑 조금이라도 먼저 많은 협의를 거치고 이런 정책을 추진을 했으면 훨씬 더 이런 잡음이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 나아가면 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뭐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도 있지만, 그런 게 어떤 트렌드라고 해서 정말로 원격 진료가 되거나 막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내 생명이랑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 세계에는 어떤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리감이 훨씬 더 좁아질 건데, 정말 중요한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나와서 진료를 볼 가능성이 더 크겠죠. 환자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어갈 건지,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의논이 되고 논의가 돼서 이런 정책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되게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모든 의사들이 다 동일할 것 같아요. 좋은 의사 되고 싶어요. 그 어떤 의사도 환자가 잘못되길 바라는 의사는 없어요. 좋은 의사 되고 싶은 게 솔직히 의사로서 갖는 작은 바램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좋은 의사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는 게 작은 바램인 것 같아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 잘해야 돼요.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후배들이 왜 이렇게 떨릴까요? 막 그런 얘기 했을 때, 이 정도면은 내가 환자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충분히 알고 있다. 당연히 만족스럽지는 못해요. 근데 이 정도는 내가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되고, 알았다라고 할 정도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의사가 되려면. 그래야지 제가 좋은 진료를 할 수 있는 거고, 의사는 실수가 용납이 되지는 않아요. 의사한테는. 다른 직종도 그렇겠지만 의사는 특히나 더, 의사가 실수를 하면 그거는 그냥 조금 물질적인 손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삶 자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도 많아야 되고 꼼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고 싶고 의사를 꿈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부 꼭 잘해야 의사가 되나요? 네, 충분히 내가 이 환자의 생명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가 충분한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의사로서의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과가 여러 가지 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과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최대한 잘 하셔야 되고 많이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할 정도의 끈기와 의지는 있어야 될 것 같다. 조언이에요. 왜냐면 환자 앞에서 끈기 없는 의사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뭐 오늘 어찌됐든 간에 저한테도 좀 좋은 시간이었고,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